김건희가 나는 줄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김건희와 줄리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윤석열 부인 김건희, 내가 줄리? 기가 막힌다 이야기입니다. 자,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본인은 르네상스 호텔의 줄리가 아니다, 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이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엄청난 실책입니다. 이건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가장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이 어차피 못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주변에 이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이런 측근들이 없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르네상스 호텔의 줄리라는 주장이 이 열린공감TV를 통해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라는 인물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이 열린공감TV가 꽤나 집요하게 탐사 추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자, 이 윤석열의 엑스파일, 여기에는 당연히 김건희에 대한 의혹도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이 기존 언론들이요, 김건희의 의혹까지도 쉴드를 쳐주기로 마음 먹은 것 같은데 이건 패착이에요. 언론에서 이건 잘못 건드린 거다. 언론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해명을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언론이 잘못 건드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정적인 이야기는 자신의 입으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번 대선 때 안철수가 딱 한마디 하고 나락으로 빠졌어요.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자, 이 한마디죠. 많은 사람들은 안철수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이 한마디만 기억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는 MB 아바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본인이 대응을 해버린 거예요. 본인 입으로 내가 MB의 아바타냐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안철수는 MB의 아바타, 그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 한마디가 각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김건희가 나는 줄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김건희와 줄리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만약에 윤석열이 대권주자가 되면 김건희도 함께 선거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김건희를 볼 때마다 국민들은 줄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언론들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서 뭔가 도와주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자살골을 날려버린 셈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언론들도 멍청한 거죠. 자,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억울하다, 속상하다, 기가 막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강남 유흥주점의 줄리였다는 엑스파일 내용에 대해서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기가 막힌다. 제가 원래 좀 남자 같고 털털한 스타일이고 오히려 일 중도 석사 학위 2개나 받고 박사 학위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 정말 줄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줄리를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유부남 검사와 동거를 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내 집에는 내 친구들과 살았다,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검사가 바보인가, 일방적인 공격,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줄리뿐 아니라 유부남 검사와의 동거설까지도 본인이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사회가 자꾸 마타도어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래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 이제는 영부인이 다 됐죠. 국민들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 걱정을 하고 계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진실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정치인의 아내로, 대권주자의 아내로선 최악의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르네상스 호텔 접대부 줄리, 유부남 검사와의 동거, 이런 얘기들이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걸 직접 해명한답시고 자신의 입으로 다 거론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뭐야? 유부남 검사랑 동거한 적 있었다고?
열린공감TV의 주가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열린공감TV의 예전 영상들을 다시 찾아보지는 않을까 싶은데, 이거 줄리 김건희 손해보는 장사 아닐까요? 자, 이렇게 본인이 인터뷰를 하고 나섰잖아요. 그러자 일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본인이 석사 2개, 박사 하나 받느라 줄리를 할 시간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언론들이 논문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야죠.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오마이뉴스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대생 윤석열 부인 박사 논문은 사주궁합 관상. 아니, 미대생인데 왜 이런 논문을 박사 논문으로 썼지? 그리고 이걸 왜 통과를 시켜준 거죠? 미술대학과 이 점쟁이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괜히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언론들이 김건희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김건희 페이스북인데요. 자기 소개란을 보시면 코바나 컨텐츠 대표 이사, 국민대학교 조영대학 영상디자인 겸임 교수,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했음. 서울대학이잖아요. 서울대학에서 공부했다. 학력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학력, 경력 정보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자, 학력, 경력 정보가 어느 날 문득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포털에서도 김건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흘러들어가요. 2019년에 검찰총장 청문회 때, 이 당시에 김진태가 윤석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제 처가 자기 무슨 학교 어디 나온지가 공개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알고 싶으시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뭔가 이상함을 느낀 오마이뉴스에서는 또 찾아냅니다. 자, 김건희는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번역서에 참여하는데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경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서양학과, 숙명여대 대학원 미술학과를 거쳐 국민대학교 테크노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오마이뉴스 기자는 이 학력을 따라가 봤습니다. 자, 이 책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에 나와 있는 이 김건희의 학력에 따르자면 숙명여대 대학원 미술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오마이뉴스는 숙명여대 도서관에 가서 김명신이나 김건희로 이 석사 논문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총 3건의 석사 학위 논문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모두 교육대학원의 미술교육 전공 논문들이라는 걸 찾아냅니다. 자, 오마이뉴스가 숙명여대의 이 대학원 석사 과정에 이 미술 관련 과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통합된 것을 추적해 보니까 숙명여대에는 미술학과 석사 학위 과정이 없다.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에 소개된 김건희의 숙명여대 대학원 미술학과는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을 잘못 기술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피해가는 건데 뻥이라는 얘기예요. 숙명여대 대학원 미술학과 석사 과정은 없었고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은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는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을 찾아봤는데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컨텐츠 개발 연구. 미술이 아니라 사주궁합 관상 관련. 이걸 박사 논문으로 제출을 하고 이걸로 박사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박사학위 취득 전에 한국 디자인 포럼에 쓴 학술 논문이에요. 온라인 운세 컨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야, 이게 연구가 필요합니까? 온라인 운세 컨텐츠가 안 맞으면 탈퇴하고 잘 맞으면 유지되는 거지 뭐. 이런 것도 학술 논문으로 쓰는군요. 참 별거 아니네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눈에 띄냐? 자, 보세요. 회원 유지, 영어로 멤버 유지. 뭐 이런 거는 귀여운 실수라고 넘어가 주죠. 아무튼 이 점 보는 거에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지도교수 인터뷰까지 했어요. 오마이뉴스 진짜 제대로 된 취재를 한번 하셨는데, 나쁘지 않았다.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미대지만 다양한 주제를 박사 논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페이스북에서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했음 이렇게 소개한 건 알고 보니까 이 MBA, 이그제큐티브 MBA, 이건 그냥 돈 내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친목 다지기 좋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위 논문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목하라고 만든 거예요. 돈 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김건희는 2015년에 동아비즈니스 리뷰와 한 인터뷰에서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것을 또 찾아냈어요. 거기다가 윤석열 인사청문회 때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2년 코스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뻥이죠. 자, 김건희는 서울대 이 MBA 과정을 다니면서 또 다른 인맥 쌓기용 서울대 최고 지도자 인문학 과정 AFP 이것도 수료했어요. 자, 김건희는 인맥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김건희가 했었던 일들을 보면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이 양반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과거의 행적들을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네요. 자, 김건희가 나는 줄리가 아니다. 나는 석사 2개와 박사를 밟느라고 줄리를 할 시간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김건희가 예전에 본인을 소개했었던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실과 구라가 적절히 섞여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윤석열에 대한 검증에서 갑자기 김건희에 대한 검증으로 분위기가 확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제 윤석열은 윤봉길 기념관에서 친일 발언을 하기도 했고 김건희는 하지 않아도 될 인터뷰를 해서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놨네요. 멍청한 부부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도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자살골을 넣어버린 윤석열의 마누라 김건희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